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5월 넷째 주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와 미중 간 충돌 우려가 동시에 확인된 한 주였습니다. 우선 주 초반 금융시장은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연출했었는데요. 다만 직후에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료계의 신중한 입장들이 제기되면서 상승폭을 되돌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가 확인된 이벤트였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은 모든 50개 주에서 부분적인 경제활동부터 재개하기 시작했고요. 또 주변국들에서도 각자에 맞는 속도로 경제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지역들에서는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라는 보도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예상보다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2차 확산기가 오더라도 경제 봉쇄가 이전만큼 강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코로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무방비하게 당했던 1차 확산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터득해 가고 있고요. 또 의료체계와 같은 대응 시스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확산이 오더라도 강한 경제 봉쇄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중 달러화는 유로화 강세가 주도하는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EU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두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EU 차원에서 경제 회복 기금을 조성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안에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유럽 취약국들의 재정 비용을 함께 분담하겠다라는 결정을 전향적으로 내린 것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부양책 논의의 물꼬를 텄고요. 또 유럽 공동채권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탈리아 금리는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또 유로화는 강세를, 또 유럽 증시는 오랜만에 미국 증시를 아웃퍼폼했습니다. 물론 해당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 등 4개국들의 설득 과정이 남아 있긴 한데요. 유럽의 분열을 우려하기 시작한 독일의 입장 전환은 합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일에 EU 집행위는 자체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다음번 EU 정상회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금융시장을 다시 긴장시켰던 이슈는 미중 간 본격적인 충돌 조짐이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해서 해외 기업들 중 미국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주식시장 상장을 제한하겠다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긴장을 높였습니다. 또 미중 간 충돌 경계는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에 급증했는데요. 미국은 즉각 이 법안을 강행한다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면서 강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로 명칭이 되는 이 자유진영 내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급망, 즉 반중국 경제 블록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미국 내부에서 생산하라라는 리쇼어링 정책을 넘어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보인데요. 중국은 이를 명분 삼아서 자체적인 첨단 기술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을 또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정부는 전인대에서 약 1.4조 달러 규모의 기술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었습니다. 작년까지 미중 간 충돌은 주로 관세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규제라거나 법률 같은 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압박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는 관세보다 더 중장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조치들일 겁니다. 또 글로벌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을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시기를 틈타서 비관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는 예상보다 더 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작년과는 결이 다른 미중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4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는데요.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연준의 다음번 정책 방향이 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들은 향후 경기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가계 부문에서는 재정 지원이 소득을 보전해 주더라도 훼손된 심리 그리고 저축 증가로 소비 회복이 더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요. 또 일시적인 실업자들이 영구적 실업자로 전환되거나 일할 의지를 잃게 될 가능성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또 기업들 경우에는 일부 소규모 기업들의 불가피할 파산,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고용을 꺼릴 가능성 등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언급했는데요. 즉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더라도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회의들에서 연준이 정책 방향 그리고 수단을 더 구체화할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수단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forward guidance,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약속의 구체화입니다. 특정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정책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예측력을 높여주는 수단인데요. 현재 연준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고용과 물가가 목표를 향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시장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경제지표 성과라거나 특정 시기를 지정해서 기준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한 건데요. 아마 오는 6월 FOMC 회의에서 구체화된 포워드 가이던스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행 중인 자산 매입 정책의 의도를 더 구체화해주는 건데요. 현재 연준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매주 자산 매입 규모를 발표하는 이 자산 매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시장에서 매입 정책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끔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는데요. 우선 매입 정책의 목적을 낮은 장기금리 유지로 명시하자는 견해에 더해서 일부 위원들은 중단기금리의 상단을 씌우는 일드캡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채금리가 특정 레벨을 상회하지 않게끔 방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해당 레벨을 상회한다면 추가로 더 매입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매입량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온 과거와 다르게 채권 가격인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매입량은 보다 유동적이 될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금리 변동성 자체는 더욱 낮추는 정책일 겁니다. 만약 연준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다면 미국의 중장기 금리 변동성은 상당 기간 낮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변국 금리 변동성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더라도 금리를 더 내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함께 채택하지 않는 이상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금리를 타겟팅하는 자산 매입 정책은 재정 정책이 강해질수록 정책 조합의 힘이 강해지는 정책입니다. 재정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금리 상승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연준은 이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효과를 높이는 환경을 조성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할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준은 하반기 중에 정책 프레임워크 리뷰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여기에서 발표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물가 목표 변경을 통해서 물가 오버슈팅 용인 의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변수들로만 가득 차 보였던 이런 바이러스와 경제 충격, 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방향, 수단들이 점차 상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약해진 경기 모멘텀과 거대한 정부 부채 환경 위에 서 있을 텐데요. 연준은 그런 환경에서 상당 기간 낮은 금리 환경 유지를 약속해주고 물가 오버슈팅 용인 스탠스를 드러낼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번에 따라올 핵심 논쟁은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정부 부채 환경을 되찾기 위해서 택할 최적의 선택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 건전화일지 아니면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한 성장 정책일지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삼성선물 페이지에서 이번 주 중에 올려드릴 월간 전망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과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이라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혼재되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때그때 뉴스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번 주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좀 금리 동결보다는 인하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 적자국채 발행에 대응하는 국채 매입 계획 발표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또 함께 발표되는 수장 경제 전망에서 이번 연도 성장률 전망이 플러스 영역에 머물지 여부 등이 관심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